자, 3교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정규 표현식과 람다 표현식이라는 주제를 설명드리게 될 텐데, 갑자기 정규 표현식, 람다 표현식을 왜 써야 되는지, 이게 좀 이렇게 의문점이 좀 드실 수 있을 텐데, 앞선 시간에 2교시에 다루었던 내용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요, 우리가 지금 이게 만약에 find all 이라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또 코드에서 find all에 해당되는 코드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find all을 썼을 때 이미지의 이름이 img1, 2, 3, 4 이렇게 되게 많다라고 쳐볼게요. 근데 지금 이 표현식은 딱 하나 이미지 1만 가지고 올 수밖에 없게 되겠죠. 즉 이미지의 파일의 이름이 달라지거나 이 img로 시작하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돼 있거나 할 때 어떠한 문장으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페이지의 jpg 파일을 제목을 다 얻어내겠다 라고 한다라면 이것을 모두 다 정의를 해 주셔야 될 거예요. 더군다나 find all로는 사용할 수가 없게 되겠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맞습니다. 정규 표현식을 이용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정규 표현식이요. 그리고 그것에 비례하는 람다 표현식을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정규 표현식을 정의를 내린다면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한 번쯤은 보셨어요. 학교 1, 2, 3학년 동안에 정의를 내리면요, 문자열이 주어진 규칙에 일치하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식 자체를 정규 표현식이라고 합니다. 즉, 긴 문자열에서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 같은 문자열을 찾는 경우에 주로 많이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규 문자열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자, 첫 번째, 글자 A를 최소한 한 번을 쓰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A를 하나만 쓸 수도 있고 두 개, 세 개, 네 개 원하는 만큼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걸 이제 문법으로 표현할 어떤 표현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뒤에 B를 정확히 5개 쓰시오. 즉 A를 몇 번 쓰고 난 뒤에 B를 5번 써라 라는 표현이 필요하게 될 거고요. 그 뒤에 C를 짝수번 쓴다 라고 규칙을 정할 거고, 마지막에 D 또는 E를 작성을 해라 라고 하는 규칙이 있다면 정규 문자열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규칙에 맞는 문자열을 예를 든다면 이건 표현식이 아닙니다. 이러한 위에 1, 2, 3, 4번에 해당되는 문자열을 의미하게 될 텐데, 그 문자열은 다음과 같겠죠. 모두 다 1, 2, 3, 4번과 규칙에 맞는 문자열이 됩니다. 근데 이러한 문자열들은 무한히 많겠죠. 무한한 조합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자열을 어떠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말하는 것이 정규 표현식입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지만요, 다음 장부터는 정규 표현식과 람다 표현식을 숙지를 하셔야지만 크롤링을 할 때 데이터를 또는 교재에 있는 소스 코드를 이해하시기가 수월해질 겁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억을 하자. 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건 뭐 발표는 한 3개, 4개 하여간에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규 표현식을 정의를 내려봤고요. 다시 정의를 하니까 문자열이 주어진 규칙에 일치하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한다. 긴 문서에서 전화번호나 이메일 이럴 때 쓰는 게 좋다. 자, 정규 문자열을 이렇게 지정을 했었으니까 해당되는 문자열은 이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러한 것을 표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표현 방법은 변경이 가능해요. 예를 들면은 A
플러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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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5개 쓰고 이렇게 또 쓰는 방법이 있어요. 이 표현식은 딱 어느 게 정답이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좀 이따가 설명을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이러한 표현 방법을 이용을 하는 것, 이게 규정을 내리는 것을 정규 표현식이다. 어떤 의미인지 다 이해되시죠?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는 문서들을 나타내기에는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각각에 대해서 별표의 의미와 일반적으로 컴퓨터에서 에스테리스크 별표는 오의 의미가 되기도 하는데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괄호의 의미도 있고요. 파이프 기호의 의미도 존재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규 표현식을 표현을 할 때 별표, 아까 같은 경우는 제가 A 앞에 쓴 거는 A의 별표였죠. 근데 A 플러스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자, 이 별표의 의미는 0번 이상 나타난다 라는 뜻이 됩니다. 즉 A가 한 번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A가 하나 있겠죠. 이거 글씨 A 하나입니다. 그리고 A의 별표니까 A가 나올 수도 있고 몇 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0번 이상 나타난다. 즉 여기에서 A 별표, B의 별표면은 A가 0번 이상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지금 이런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죠. A가. 네. B도 마찬가지입니다. B가 뒤에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자, 플러스의 의미,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A 별표가 아니고 A 플러스로 쓸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얘기는 한 번 이상 나타난다. 즉 A 플러스 B 플러스, 그러면 제일 짧은 건 A, B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AAB, ABBB, AAAB 이런 식으로 뭐 다양한 문자열이 이해가 될 수 있겠죠. 이러한 문자열을 나타낼 때는 얘를 더하기 기호로 사용한다. 대괄호, 이제 대괄호 표현도 많이 사용하게 될 텐데요. 대괄호 사이의 문자 중 하나가 나타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대문자 A부터 Z까지가 하나가 나타나는데 그게 0번 이상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예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일반 괄호였죠. 그래서 그룹의 묶음, 즉 우선권을 갖는 부분입니다. 교재에는 좀 더 설명을 길게 적었는데 제가 축약해서 의미를 작성을 해 봤어요. 자, A 별표 B를 괄호로 쌓아서 그 녀석을 다시 별표를 했습니다. 즉 A가 0번 이상 나올 수 있고 B는 무조건 한 번 나와야 되고요. 그것이 몇 번, 0번 이상 반복될 수 있다 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중괄호를 열고 m, n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대괄호에 묶인 문자들이 혼자 쓰여지는 게 아니고 대괄호와 같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예, 대괄호에 묶인 문자들이 n번 이상, 그리고 n번 이하, 뒤에 거요. m과 n 이하 나타난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2번 이상, 3번 이하 나타난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A가 2번 이상, 3번 이하, 2개거나 3개라는 의미가 되겠죠. 지금 이런 문장은. 자, 그 다음에 대괄호에 이렇게 제곱에 해당되는 승수에 해당되는 흑색 표시를 넣게 되면은 대괄호 사이의 문자를 제외한 문자가 나온다. 즉 A의 대문자 A부터 Z를 앞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되면 대문자는 사용하지 않겠다, 로어 케이스만 쓰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별표를 썼으니까 0번 이상 반복하겠다 라는 부분이 됩니다. 어떤 문자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이프 기호, 얘는 또는의 의미하고 같다. 즉 파이프로 나열한 문자 중 하나가 나타난다. B, A 파이프, I 파이프, E 괄호 닫고 D 했으니까 우선권을 얘가 갖겠죠. A 또는 I 또는 E,
B는 무조건 나오고 D도 무조건 나오고 bad, bid, bad 이런 식으로 문자가 구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점에 해당되는 게 있습니다. 즉, 이 점은 문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문자. 즉, 글자, 숫자, 기호, 공백 등등이 하나가 나타난다. 즉, 이렇게요. B.D 하게 되면은 bad, BZD, 뭐 B$D, B 스페이스 D 등등의 다양한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다시 또 승수의 꺽쇠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것 기호 뒤에 문자가 맨 앞에 나타난다. 즉 A가 제일 앞에 나타난다. 애플, ASDF, 뭐 A 뭐 이런 식으로 A가 제일 앞에 나타난다 라는 의미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역슬래시가 있는데요. 얘는 특수문자를 출력하기 위한, 그 특수문자를 그 문자 그대로 출력하기 위한, 아마 시언어에서 많이 활용을 해 보셨을 겁니다. 특수문자 출력을 위한 기호다. 자, 역슬래시 점 하면 점을 표시하는 거죠. 왜냐? 점은 우리가 여기서 문자 하나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출력을 못하는데, 야, 이렇게 역슬래시 점 하면 점을 문자로 쓰겠다. 파이프 기호를 문자로 쓰겠다. 역슬래시 자체를 문자로 쓰겠다. 라고 할 땐 역슬래시 2번을 활용을 하죠. 자, 그 다음 나올 얘기가 달러 기호입니다. 문자열이 마지막을 나타낸다. 즉, 이렇게 끝을 구성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다 이해되시죠? A 대문자 Z까지, 소문자 Z까지 0번 이상 반복이 대소문자가 이제 대문자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소문자가 나오고 문자열의 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건 많이 씁니다. 정말 많이 쓰진 거. 물음표, 느낌표의 의미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A부터, 대문자 A부터 Z까지는 포함하지 않고 점 문자 하나를 0번 이상이 되겠죠. 그리고 그런 문자가 제일 앞에 나올 것이다. 그리고 문자열의 끝이다. 라고 말을 하는 그런 코드입니다. 자, 이 기호는 그냥 바로 달달달 외우시지 마시고요. 자꾸 연습을 해 보시다 보면은 우리가 뒤에도 계속 사용을 할 거니까 정확히 숙지가 될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있다가 이 예를 본다라면 교재에서는 설명을 장황하게 해놨지만 간단하게 슬라이드 하나로 나타내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을 정규 표현식으로 사용한 예입니다. 예. 물론 우리는 그 사이에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제한적이긴 한데 좀 더 범용적인 표현식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자, 보시면요. at 기호 앞쪽으로 보시면요. A부터 대문자 Z까지, 소문자 A부터 Z까지, 숫자 0부터 9까지. 자, 점도 올 수 있다라고 했죠? 점도 올 수 있다. 밑줄, 그리고 플러스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이것이 한 번 이상 나타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한 번 이상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문자들이 한 번 이상 나타난다. 전체 이러한 문자들이 한 번 이상 나타난다. 그리고 at 기호가 붙을 거고요. 그 뒤에 이메일 도메인 URL에 의해서 A부터 Z, 대문자, 소문자 A부터 Z까지의 어떠한 글자들이 한 번 이상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슬래시 점은 점을 그대로 쓰겠다 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괄호 열고 com 또는 org 또는 edu 또는 net 뭐 이거 말고도 또는 kr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지금 이게 모든 이메일 주소를 다 표현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정규 표현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까지가 정규 표현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 우리가 쓰는 뷰티풀 숲에서 어떻게 정규 표현식을 사용을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웹 스크래핑에서 정규 표현식을 보면요. 자, 뷰티풀 숲과 정규 표현식 어느 때 사용하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시면요. 문자열 매개 변수의 정규 표현식을 사용을 한다. 아까 같은 경우에 저희가 봤을 때 제가 시작하면서 이미지 파일을 찾기 위해서 네. 이미지 파일이 이러한 이름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것이 있다라면 모든 이미지 파일을 다 검색해내야겠죠. 그렇게 하려면 정규 표현식을 사용을 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뷰티풀 숲에서는 문자열 매개 변수의 정규 표현식이 사용이 된다. 즉 bind id는 a 태그 id here 해서 여기다가 태그 일반적인 문자열을 딱 놓고 그러한 아이디를 갖는 것을 찾아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예. 일반 문자열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웹페이지에서 특정 태그 중 필요한 태그만 탐색하는 경우에도 이 정규 표현식을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자, 정규 표현식을 사용하시려면요, 우리가 지금 크롤링을 하기 위해서는 임포트를, 정규 표현식을 임포트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임포트가 되는 게 import re regular expression이 되겠죠. 여기에 보면 re를 객체를 라이브러리를 꼭 임포트를 해 주셔야만 합니다. 자, 아래쪽에 같은 경우에 regular expression을 이용해서 re에 컴파일을 하면은 정규 표현식을 파이썬에서 쓸 수 있는, 즉 뷰티풀 숲에서 쓸 수 있는 표현 방법으로 표시를 해줘요. 주의사항이 교재에서는 작은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앞에 R이라는 레귤러 익스프레션이라는 것을 표현해주는 R 기호를 써주시는 게 안전합니다. 자, 코드를 살펴보시게 되면요, 똑같이 뷰티풀 숲에서 BS 객체에 find all 이미지를 찾아라. 자, 소스라는 속성에서 레귤러 익스프레션 컴파일을 하는데, 자, 점은 그냥 쓰면 레귤러 익스프레션 쓸 수 없죠. 그래서 역슬래시 점, 역슬래시 점. 자, 슬래시 같은 경우도 역슬래시 슬래시가 더 좋겠죠. 또는 역슬래시 슬래시. 일반적으로 이 정규 표현식은 사용하는 언어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뷰티풀 숲을 이용할 때 요 파이썬에서는 요 역슬래시, 슬래시에 대한 역슬래시는 빼셔도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특수 기호라는 관점에서 그대로 사용해 본다면 역슬래시 슬래시 img 밑에 역슬래시 슬래시 기프트라는 것 밑에 그 폴더 밑에 역슬래시 슬래시 img하고 점을 별표했습니다. 즉 점이라는 것은 아까 뭐라고 했죠? 문자 하나를 말한다고 했죠. 문자 하나를 0번 이상 반복을 하고, 그리고 역슬래시 점은 점이라는 기호를 쓰기 위해서 문자 그대로 사용해서 .jpg로 구성되어 있는 파일을 find all 하겠다 라고 할 때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미지 리스트가 반환이 일어나겠죠. 왜냐? find all이니까 파이썬 리스트가 반환이 되겠죠. 이미지스 해서. 그러면 그 안에서 이미지스 인 이미지 객체로 뽑아내서요, 하나하나씩을 리스트에 저장되어 있는 오브젝트를 하나씩 빼서 이미지로화 시키고, 그 이미지의 src 소스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찾아서 출력을 해주게 되면은 해당되는 파일 이름이 쭉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럴 때 이제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사용하시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속성에 접근하는 방법을 방금 이제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이용해서 사용을 해 봤는데, find와 find all을 이용해서요. 자, 속성 접근 계속해서 보게 되면요. 기존에 학습했던 내용은 태그에 접근하는 해당되는 태그에 접근을 해서 필터링을 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는데, 아까 이 전 소스 코드에서 보였다시피 태그에 대괄호 열고 소스 src 그럼 해당 태그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컨텐츠에 접근하는 방법, 태그의 컨텐츠가 아닌 태그의 속성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가 쓸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링크 연결의 URL의 주소가 필요한 경우, 즉 A 태그가 필요한 게 아니고 A 태그의 href 속성의 값이 필요할 때, 데이터가 필요할 때, 그리고 이미지 콘텐츠가 필요한 경우, 이미지의 src 속성의 이름이 정의되어 있을 테니까 그러한 경우에 사용을 정규 표현이니까 접목해서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용 예를 보면 myTag.attrs attributes로 태그 객체에서 속성 목록에 접근할 수 있다. 자, myImageTag.attrs src 에서 접근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시면, 속성에 접근하면 파이썬 딕셔너리가 반환이 됩니다. 딕셔너리 잘 알고 계시죠? 제목과 값으로 이루어져 있는 딕셔너리가 반환이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요, 람다 표현식입니다. 여기서는 복잡하게 다루지 않고 있고요. 뭐 교재에서 설명하다시피 이 컴퓨터 프로그램 쪽,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람다 표현식을 공부했을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범용적으로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많이들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의를 내려보면 다른 함수의 변수, 매개 변수로 전달되는 함수를 람다 표현식을 사용한다. 즉 f의 x, y로 정의하지 않고 f의 gx, y 또는 f의 gx, hx 이런 식으로 형태로 정의하는, 즉 매개 변수로 전달되는 표현 방법을, 이런 경우를 람다 표현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특정 타입의 뷰티풀 숲 함수를 find all 함수의 매개 변수로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거. 즉 find all 할 때 얘를 람다 표현식으로 매개 변수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태그 객체를 매개 변수에 전달을 한다. 불리언 타입만 반환을 해주게 됩니다. 자, 좀 이따가 아래 코드를 보면 이해가 될 텐데요. 뷰티풀 숲은 모든 태그 객체를 평가를 하고 true 태그만 반환을 해서 사용을 하고 false일 경우엔 버려버립니다. 쓰지 않아요. 따라서 지금 위에 있는 밑에 있는 예제를 보면 bs find all 괄호 열고요. 람다 태그 콜론 length 함수를 전달하고 있죠. 지금 매개 변수로. 그래서 태그의 attribute가 2에 해당되는 것이냐, 이 값이 참일 경우만 find all이 동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2가 만족을 하는 경우, 함수의 결과가 true인 경우만 find all 함수가 해당 태그를 반환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반환하지 않는다, 동작하지 않는다. 즉 위 함수에서 find all의 매개 변수로 전달되는 표현식, 여기 보면 람다 태그의 length 이렇게 함수의 매개 변수의 함수를 전달하는 이런 표현 방법을 람다 표현식이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자, 2장까지 나오면서 아마도 생소한 기존의 파이썬 언어를 기준으로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개념적인 것들이 추가로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주 간단한 실습 및 복습을 위한 문제, 과제를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실습 문제를 정의를 내리면요, 학교 홈페이지를 분석을 해서 JPG 파일 또는 PNG 파일의 이름을 찾는 부분을 작성을 하겠습니다. 규칙이 있죠. 정규 표현식으로 JPG 파일을 찾으셔야 되고 PNG 파일을 찾으셔야만 할 겁니다. 예. 그래서 JPG 파일과 PNG 파일의 이름을 모두 다 리스트업 시켜서 출력을 시키는 게 규칙입니다.
자, 제출은 CTL 사이트에 과제 제출란에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작성하는 파일은 homework3.py 파이썬 파일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 모든 라인에 주석을 작성하시고요. 정규 표현식에도 주석을 작성을 하셔서 이미 답은 앞에 있습니다. 사용을 하셔가지고 간단한 문제니까 학교 홈페이지에 우리 메인 페이지입니다. CTL 사이트에는 이미지가 많아요. 그래서 메인 페이지에 있는 간단한 이미지 파일 리스트업을 시키는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차가 벌써 3주차인데 4주차에 오프라인 수업이 진행될 수 있을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4주차에 진행하는 챕터 3 크롤링 시작하기 부분은 조금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갑자기 지금까지에 비해서 난이도가 조금은 상승되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1장, 2장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수업을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